스티븐 시걸, 보이스투맨,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명사들이 한국을 오면 꼭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50년간 오직 수트 제작을 위해 일생을 다하신 이덕노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힐튼 양복점입니다. 70여 명의 각국의 정상들, 대사들, 스타들의 수트를 책임지시며 입소문으로 정평이 나신 대한민국 맞춤 정장 1인자이신 이덕노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노입니다. 오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회장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남들보다 좀 독특하게 살았는데 현재 이제 나이가 70 됐습니다. 70 될 때까지 남보다 아주 독특하게 제가 건강 넘치게 살았는데 특히 건강한 것은 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남보다 아주 독특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건강해야만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이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여태 살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70대라는 그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네. 정말 건강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양복 제작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양복 제작을 하게 되셨나요? 197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967년이요? 1976년. 76년이요? 그럼 네네. 한 어느 정도 지금 기간이 된 거예요? 지금 1976년이니까 해수로 48년째. 50년째? 네네. 48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1개월 나의 갈 길이 평생 무엇이라는 거를 이제 계획도 하고는 있었지만은 네.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네. 제일 우선으로 양복점을 오픈하고 네. 그 후로 계속 다른 사업을 오픈하면서 17개 회사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76년부터 이제 양복점을 하시게 됐는데 혹시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하게 된 계기는 네. 아까 제가 독특하게 세상을 살았다 했는데 1900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네. 제가 미국 성조기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라고 미8군 미 2사단에서 3시 10분에서 3시 20분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그리고 아침 6, 7시에 이제 고등학교 학교를 등교하고 그랬죠. 네네. 그래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또 선진국이라는 그분들이 우리는 그때 전쟁 후 얼마 후기 때문에 참아 이 한국에서 몰랐던 문화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 충북 음성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쟤는 참 어른스럽고 말이 없고 점잖고 뭐 어떻게 저렇게 착한지 모르겠다. 이래서 어른들만 보면 무조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뭐 10번을 보면 10번 다 인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미군 부대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네들 문화가 좀 틀리더라고 한국하고. 네. 그래서 한 번을 봤어도 굉장히 친밀감 있게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뭐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말이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첫째 친화력을 많이 키우고 또 일찍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3시간 이상을 내 평생 그 성인이 되고부터 제대하고부터는 네. 잔 적이 없어요. 그러세요? 와. 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미국 성조기 신문을 배달하면서 그 많은 미국 그 사람들한테 좋은 장점을 내가
네. 아마 느꼈나 봐요, 나한테. 네네. 그래서 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군 부대 PX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군 부대 PX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는 뭐를 했으면 제일 좋겠냐 해서 나이도 어리고 무조건 PX에만 근무하시게 해주면 좋다. 대신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은 조금 제가 아직도 학생이니까 네. 젊으니까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네. 북스토어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때 만약 전자제품이다 화장품이다 이런 데서 일을 했으면 네.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었는데 네. 그때는 마음이 그래도 순수해서 북스토어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네. 해서 북스토어에서 일을 하면서 이 이제 모든 책을 많이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각계 각 책을 보면서 그러잖아도 멋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GQ다, 뭐 에스콰이어, 여성 화장 메이크업에 관한 코스메틱 이런 게 글래모어라는 매거진들이 있어요. 그래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옷을 좀 멋있게 맞춰 입을까 해가지고 그런 책자에 제일 좋은 거를 한두 장씩 그거 찢어서 네. 밖에 가지고 나와서 옷을 맞추고 와이셔츠를 맞추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야 제가 나이는 어린데 어쩜 저렇게 옷을 잘 입나. 네. 외모가 진짜 나보다 독특하게 멋있다. 키는 제가 좀 작은데 네네. 그때 당시는 그 장발에다가 이 슬림하게 몸에 딱 붙는 옷이 그렇게 유행했어요. 근데 몸 키만 하나 좀 작지 몸매가 뒷받침이 됐어요. 어떤 뒷받침이냐? 네. 그 미군 부대에서 잘 먹고 거기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고3 학생부에서 네. 대한민국의 학생부에서 미들급 육체미 챔피언을 했어요. 네네. 그 온몸의 근육이 너무 이렇게 볼록볼록 참 멋있어. 네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두를 15cm를 신고 다녔어요. 구두 15cm는 왜 신느냐? 키는 작지. 네. 그때 유행이 빤따롱 나팔바지가 유행이에요. 네네. 그래서 구두 15cm를 신고 다니는데 거기에 맞게 그 이 바지 통을 빤따롱 그 28인치, 29인치 맞게 착 이거 구두를 덮으니까 너무 자장 키가 늘씬하게 몸매 근육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때서부터 계속 멋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야 그리고 또 가는 데마다 쟤는 참 진짜 몸매 잘 깎고 어쩜 저렇게 늘씬하고 멋있냐 뭐냐 이 소리 듣게 되면서 내가 야 내 옷에 관한 한 전 세계에서 최고로 한번 입어보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네. 제대를 하고 나서 그 전에 PX 근무하던데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벌어. 네네. 그런데 야 내가 PX 근무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걸 많이 보고 배웠는데 네. 이런 거 유행에 맞게 내가 옷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국내는 너무 좁고 네네. 세계적인 한번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은 게 이태원을 찾아간 거예요. 네네. 이태원에 찾으면서 양복점이 어디가 제일 잘 되고 네. 어떤 분이 영어 실력이 좀 좋고 네네. 또 사업을 잘하냐 네. 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저 여기 근무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네네. 했더니 그때만 해도 모직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모직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네. 군제됐으니까 그렇게 외모가 아주 사인같이 멋있지는 않겠죠. 머리도 조금 짧고.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의아심을 아마 갖게 될 거야. 그래서 뭐 했었냐 물어봐서 나 군대 가기 전에는 이 미군 부대 거기 PX에도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랬더니까 그분이 마침 그 미국 손님들 고객이 많으니까 네. 그분 중에 누구 아냐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예 그분이 저희가 매니저로 모셨던 분입니다. 네네. 그분한테 여쭤보고 할 겁니다.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 네. 거기 이덕로만 데리고 있으면 그 집은 진짜 최고 아마 생애 최고 좋은 집 될 거다. 양목점 걔는 무조건 데리고 있어라. 네.
어떻게 또 그렇게 기회가 맞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양복점을 일하면서 한 달 일하고 네. 또 저 좀 더 디테일한 거를 매일 저녁에 또 밤에 공부를 했지. 그래서 아, 외국 분들은 이렇게 나는 주문만 해봤지 네. 주문 받는 건 처음인데 부족함이 꽤 있구나 네. 해서 저녁마다 그분들한테 이분의 외모는 어떻고 안경 쓴 분은 어떻고 뚱뚱한 분, 날씬한 분 또 그분들한테는 언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분의 체형을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보면서 맞춤이라는 게 뭐냐. 나는 근육이 이렇게 볼록볼록 나왔을 때 어떻게 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 요분도 그거에 맞게 어깨 짝짝이면 어깨 짝짝 요거에 맞춰서 해줘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네. 너무너무 손님이 넘쳐요. 그런 걸 아는 분이 없었거든. 그쵸. 또 패션에 대해서 네, 공부한 분이 거의 없어. 양복점 하는 분이. 네. 그냥 하이 꿈에다가 재킷 꿈에다 재단사 하다가 그래서 조금 돈 벌면 양복점을 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책을 보면서 네. 세계적인 유행이 뭔가 이런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남보다는 감각도 있고 또 어떤 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48년째 하지만 그분들 보면서 요번에 취향은 어떨 거고 이분은 이 남아메리카 사람이다, 유럽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뭐 이런 그런 국가적인 걸 또 그분 얼굴을 보고 네. 이분이 직업 딱 보면 뭐 하는 분이구나 거의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한 분이다. 무슨 운동했다. 요걸 보고 거기 맞춰서 아주 세세 분류해서 해주니까 손님이 너무 넘치는 거야. 네. 항상 기대 이상으로 자기 생각보다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옷을 입어 가슴에 있으면 이렇게 네. 당연히 뜰지 알고 네. 어깨 짝짝이면 이렇게 기울어져 단추 위치가 틀리고 네. 이랬었는데 나한테 옷을 맞추다 보니까 감탄이 아주 감탄이 연발해. 어떻게 나는 이상하게 여기 옷만 입으면 무지하게 더 날씬해 보이고 편안하고 품격 있고 네. 사람마다 너 어디서 그렇게 살 뺐느냐고 물어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입소문 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네.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입소문이 났어요. 아니,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예. 힐튼 양복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또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네. 해주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혹시 이때까지 맞춤 정장을 꾸준히 하셨는데 네.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손님들은 제가 전 세계 국가 정상들, 왕, 대통령, 총리분들 80몇 분이 저를 특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올림픽 위원장 사마란치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각 분야에 그런 분 볼 때마다 전 세계에 뭐 유엔 사무총장이다, 올림픽 위원장이다, 네. 그 각계국의 대통령이다, 왕이다. 네. 이런 분 보면 전부 장점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더라고요. 네네. 이분이 그냥 대통령 된 게 아니구나. 네네. 어쨌든 기회 포착도 잘 되고 네.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 네. 나에 대한 어필도 많은 사람도 했고 네. 그래서 내가 하는 한 내가 뭐를 하든 간에 저런 분들 장인 정신을 갖고 자기 직업에 열심히 포지션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런 걸 남들 유난히 또 관찰력이 있었어요. 네네. 통찰. 네.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일단은 우리나라 올림픽이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네네. 88 올림픽 때 올림픽 위원장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라는 분이 네. 계셨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박세직 위원장님이죠. 네네. 근데 그 당시 너무 그 기대 이상의 감탄할 수 있는 옷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한국에 오실 때마다 이번에 가서 몇 번 한다 그 비서나 누구한테 연락이 와요. 네네. 그럼 그 불과 2, 3일, 3, 4일, 5일 있는 동안 그 옷을 거의 해줘.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마 제일 빨리 그 개개인의 최촌 사이즈를 재서 네. 두세 시간 후에 가봉을 줘서 그 다음날 저녁에 그분 일과가 끝난 뒤에 네. 뭐 롯데 호텔, 신라, 뭐 하얏트라는 특급의 그분들 있으니까 네. 거기 가서 옷을
저 이제 착용해 보십시오 할 때 네. 이분들이 감탄해요. 왜? 그분들 중에는 아주 멋쟁이 분들이 네. 맞췄을 때 치아 3개월에서 1년 만에 옷을 찾아요. 영국이다, 네. 이태리다, 프랑스 이런 네, 데선. 네. 그런데 이 하루 만에 이렇게 수제로 해온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지. 그렇죠. 네. 설마 어떻게 하길래 네. 이 옷을 이렇게 맞춰주느냐. 또 가격도 거기서 1,000만 원대다 뭐다 하면은 네. 거기에 그때만 해도 오래전이니까 200~300만 원. 그래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옷이 제대로 자기 그래도 생각했던 거 네. 기대한 것만큼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입어봐라. 네. 입어보시 전에 각각 어제 젊어서 무슨 운동 많이 하시다 가슴이 나옵니다. 저 우측의 어깨를 굉장히 많이 써 우측 어깨 근육이 조금 좌측보다 많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단추 위치 이런 거 보면 또 저 좀 틀립니다. 네. 옷이 입으셨을 때 근육이 있어서 이렇게 뒤로 네. 이렇게 벌어집니다. 네, 네. 이런 걸 미리 설명을 해주고 네. 입어보십시오. 어제 제가 이런 거 다 보완해서 네. 가져왔던 저 제주에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십시오 각각. 네. 이게 다른 데는 미싱도 좀 하지만 네. 우리는 손으로 몇 수십만 반을 이거 네. 1mm도 안 되게 다 떠서 어깨 높고 낮은 거 이런 걸 조절해서 이렇게 떠서 그래서 해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대 이상의 좋은 양복이 되실 네. 겁니다. 일단 입어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신뢰가 안 가고 믿질 않으면서 웃고 웃게 재미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어디 한번 입어보자 해서 입어본 뒤에는 막 감탄하고 끌안고 난리야. 아, 세상 천지 하루 만에 이렇게 옷을 네. 해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 네.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더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세계적인 그 최고의 브랜드 이름들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네. 저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네. 저 그런 것 때문에 남보다 유난히 이 패션에 관한 한 옷에 관한 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더 좋은 제품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적인 아까 뭐 누구누구 했는데 네. 80여 번 이상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너무 장점이 많어. 네, 네. 콜롬비아 혹시 특별한 분이야. 콜롬비아 대통령. 네, 네. 바르코라고 대통령이 있으셨는데 네. 한국에 방한하는데 비행기 내에서 네. 이게 급성 맹장이 걸리셨어. 복막염. 급성 복막염이. 네, 네.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막 떼굴떼굴 각각가 굴르니까 네. 미국 가서 수술해야 되겠다. 네, 네. 했는데 미국까지 가면 잘못하면 그분 운명해. 일본으로 가까이 가자. 그런데 일본도 못 가고 한국에서 그냥 빨리 좀 해자자 막 떼굴떼굴 굴르고. 네.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알아보니까 미팔군에 병원이 있구나. 그럼 미국이 아무래도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네. 미국에서 하자 했는데 미팔군의 그 병원장이 연락을 해서 우리보다는 서울대병원이 훨씬 더 시스템 이런 거 잘하고 있습니다. 해서 서울대병원 했어요. 네. 그분이 복막염 수술하고 옷을 맞추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됐어. 네. 그 며칠 후에 막 비서실장하고 전부 왔어. 우리 각하 내일이면 전두환 대통령 며칠 됐지. 원래 사실은 3일 전에 뵙기로 했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늦어지고 수술 때문에 이랬다. 그러니까 급히 옷을 좀 해줄 수 있냐. 네. 아니 지금 오늘 해달라래. 오늘 전에 해서 내일 아침 못 할 거 아니야. 힐튼 수탁가 양복박사 힐튼리는 분명히 해준다. 대사하고 비서실장 하고 와서 사정을 해놓은 거야. 네. 제발 좀 해달라. 네. 그래서 어떻게 그 5시 반에 서울대병원 가서 누워 계신 거 복디 맨 거를 누워 계신 거 사이즈를 재고 해서 딱 내일 그러면 몇 시에 입으셔야 되니까 청와대 7시 오찬이래. 그러시냐? 이거 좀 진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밤새 와서 옷을 했어요. 네. 했더니 6시에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5시 반서부터 혹시 난 못한다 하니까 네. 걱정이 돼서 네. 왔어요. 네. 그래 왔는데 야 빨리 병원에 가자 해가지고 병원 가서 착용하는데 네. 세상에 가봉도 없이 복디 맨고 네. 그 환자복을 입은 거 네, 네. 그 사이즈를 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느냐? 네. 감탄 말도 못한 거야. 네. 이제 그런 데서 나는 최대한 이분들이 이렇게 네. 만족해하니 네.
이 세상에서 없는 나만의 네. 독특한 네. 그런 이런 명장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자꾸 자부심도 생기고 네. 더 노력해야 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다른 데는 불황이 있지만 그렇죠. 나는 네. 꾸준하게 네. 이렇게 계속 입소문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전 세계인들이 다 이렇게 그렇죠. 저를 네. 선호하고 찾고 양복으로 세계를 평정한 민간외교관 네. 또 수닥터 힐튼 리 네. 양복의 박사 힐튼 리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네.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하는 그런 우리 양복의 박사다. 네. 뭐 소문이 뭐 세계적으로 네. 국내보다는 네. 네. 무지하게 많이 나 있습니다. 네. 네, 힐튼 양복점이 이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또 배품의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봉사 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떤 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저 봉사 활동은 참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고 창피한데 그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원래 봉사 활동을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몸에 익숙해졌어요. 네, 네. 그때 3원 5원이 없어서 그 초등학교 우리 같은 반 원우들이 머리를 못 갖고 오고 네. 뭐 이럴 때 네. 두 발 이게 저 이발 기구로다가 공짜로 머리를 깎아주고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손으로 깎아주는 거 깎아주고 네. 네. 이래다 이제 그게 봉사가 몸에 배서 그런지 네. 제가 성인이 되면서 네. 그래도 사업도 또 많이 발전되고 네. 사실 돈을 많이 벌 때는 그때는 집값이 쌌어요. 그래서 하루에 집 한 채 값 이상은 매일 벌었어요. 네. 그래서 이 돈을 벌으면은 내가 뭐를 할 것인가 얼마 동안 그래도 생각은 했고 그랬는데 내가 평생 져져온 봉사활동이 제일 낫겠다 네. 싶어가지고 네. 우리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주 봉사활동이 뭐냐 소아마비 박멸 이 장애자들 수술비 특히 국제 로타리 3650 지구에 저희 서울문화 로타리에 이렇게 회장으로 있으면서 네. 1년에 온챙이 수술을 다른 분의 도움도 받고 그랬지만 네. 131명을 공짜로 수술해주고 네. 네. 또 개안 수술, 네. 장님들 눈뜨게 해주는 수술, 뭐 소아마비 박멸, 또 모든 저 병원비 지원, 또 학교 설립하는데 뭐 저런 아프리카 같은데 네. 수도를 박아준다든가 네. 그런 활동, 그런 거로 인해서 또 탈북자들, 네. 또 뭐 이런 탈북자 뭐 어린 애가 아기를 낳았어 16살짜리 네. 그런 애가 한국에 발 붙일 곳이 없으면 너 소원이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좀 가고 싶다 한국에서 그럼 고등학교 가는 길을 찾아주고 네. 또 아기는 어디 조그만 교회 이런 데 가서 부탁해서 아기 좀 키워 주십시오 해서 그런 거 지원해주고 네. 또 많은 봉사활동을 다녔을 때 처음에는 모르고 이름 있는 그런 곳을 많이 찾았어요. 네. 근데 봉사활동 다니다 보니까 이름 있는 곳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이나 단체 이런 데서 네. 지원금이 꽤 오더라고. 네. 그래서 이름 없는데 불쌍한 데를 진짜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다 다니다 보니까 참 장애자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 불쌍한 분도 많고 네. 또 특히 애기들 이런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뇌성마비 환자 1, 2급 환자들 네. 그 애기들이 사람으로 탈을 썼지만 네. 좌우로 굴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네. 못하고 네. 그네들한테 봉사 네. 뭐 장학금 많이 줄 땐 뭐 그냥 1억 딴 사람 지원도 받지만 네. 이렇게 1억 원 준다 네. 몇 천만 원 준다 아, 예?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 네. 그런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네. 약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네. 봉사 대상 아, 뭐 최우수상 대단하시네요. 이런 걸 네. 100회 이상 받았고 아까 3시간 이상
잠 안 자고 사회활동을 열심히 한다. 네. 그래서 공부도 또 열심히 했었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봉사라는 게 또 다른 게 아니다. 네. 제가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이 있고 좋은 분들 만났을 때 이런 사회 경력 모든 걸 쌓아서 네. 제가 법대 법학과를 안 나왔지만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가 형사조정위원을 하고 네. 네. 영어 통역위원을 오랫동안 했어요. 네. 네. 또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네. 주로 고시 패스한 사람, 변호사, 아니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 그 형사조정이다, 민사조정을 하는데 네. 저는 법대 법학과 아직 문에도 못 가고 경영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나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 법원 검찰청에서 네. 또 우리 법원 발전을 위해서 검찰청 발전을 위해서 좀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서부지방법원에서는 특별히 법원장이 뭐 우리 법원에서는 민사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또 청와대는 또 원래 거기 옷도 약 27년 동안 네. 1년에 양복 2벌 해주는 거, 또 가죽 코트, 가죽 잠바, 가죽 반 코트, 그 행사복 이런 거를 다 제가 또 하면서 네. 어쨌든 이분들 따뜻하게 입히고 이런 것도 다 봉사다. 네. 네. 그리고 그 억울한 사람들 법원검찰청에서 진짜 억울하게 당하는 거 이것도 진짜 큰 봉사구나. 네. 네. 내가 원만하게 돈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변호사제도 선임 못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한테 그 원리 원칙에 맞춰서 네. 이렇게 잘 그 판결 그걸 어떻게 네. 해줘라 어떻게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 네. 이것도 상당 큰 봉사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활동을 네. 그래서 남보다 네. 아주 독특하게 많이 했고 네.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국에 다니면서 네. 대통령한테 상임위원은 민주평등위원 중에 상임위원은 대통령의 임명장입니다. 네. 네. 옛날 대통령한테 임명권자는 네. 차관급 직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용산 지구의 또 회장을 또 맡았고 네. 네. 그래서 각 분야에 또 경찰청, 네. 서울청 또 용산 네. 경찰서에 보안위원장, 정보위원장, 사이버 명예경찰회장, 민관 합동단서위원장 네. 어떤 각 위원장, 회장, 이사장직을 왕성하게 할 때는 20몇 개씩 한 적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고객의 체격부터 취향, 특징까지 분석하고 연구하며 평생을 고객을 생각하고 감동을 드리는 샵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신 이덕로 회장님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노력 연구해서 더 편안하고 좋은 양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